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금융권이 가진 연체 채권의 매각, 상가 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가 이번 주 목요일 출시됩니다. 은행들의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에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역전세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등의 효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에 이금융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연체율이 가팔라진 영향 때문인데요. 이번 현장 점검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금융권 연체율은 최근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6년 만에 5%를 넘겼고 카드와 캐피탈 연체율도 최고 1.5% 선에 육박하며 모두 3,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년간 1%대를 유지하던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도 올해 들어 처음 2%대로 뛰었습니다. 최근 부실 논란이 불거졌던 새마을금고 수치가 빠진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을 거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실 우려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연체율의 가파른 상승 속도는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연체율은 후행하거든요. 연체율이 이미 많이 올라 있으면 위기는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좀 누적되어 있는 것이 막 터져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이번 주 이금융권 연체 관리 상황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우선 저축은행 8곳과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18곳이 1차 대상입니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단위조합들도 각사 중앙회에 함께 현장 점검에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이금융권이 가진 연체 채권의 매각, 상각 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 해당 채권이 연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건전성 부담 요인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 당국과 금융사 모두 사전 대응 전략을 면밀하게 가다듬을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죠. 아직도 금융당국과 은행들 간 금리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우대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12개 은행들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은행들의 핵심 고객이 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들은 출시 이전인 오는 14일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원래 당일 공개였지만 금리 설계를 두고 진통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지난 8일 1차적으로 공개됐던 기본금리는 3.5에서 4.5%,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는 1.5에서 2%였습니다. 여러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총 5에서 6.5% 금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금리는 대체로 4에서 5%대에서 형성될 거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 은행마다 급여 이체, 카드 실적, 자동 납부, 마케팅 동의 등 조건이 다양합니다. 일부 은행은 가입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월 20에서 30만 원의 카드 이용 실적을 조건으로 제시해 자산 형성을 위한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내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올 들어 시장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정책 상품인데 이자 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해 예상 손실만 수천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선 역마진 상품인 셈입니다. 다만 청년들을 위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에 막판까지도 금리를 놓고 시중은행들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지난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약 6만 5천 건 가운데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 주택형 층에서 한 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약 3만 8천 건의 보증금을 비교해 보니 이 중 54%가 역전세 거래건이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서울 자치구 중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였고 이어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등의 순으로 역전세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대인 15조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은 114억 3천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공식 편제된 통계는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순유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지속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등의 영향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됐다고 분석합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예, 숫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라는 숫자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난주에는 글로벌 예약의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른바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3일부터 14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14일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 되겠죠. 새벽에는 금리 결정이 되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연준의 경제 전망치들이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14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을 꼽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은 FOMC로 갈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이번에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예.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일단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고 오는 7월 혹은 이후에 한 차례 정도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들이 고용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CPI 등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자리 숫자와 실업률,
인상률, 임금 인상률을 봐야 되는데요. 고용의 숫자, 일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용 지표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실업률이 3.7%까지 급증을 했고요. 임금 인상률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FOMC 결과 나오기 전에 13일에 지금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CPI 결과가 그렇죠. 나온다고 CPI.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FOMC 직전에 나오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4일에 발표가 될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지난 4월 CPI 상승률은 4.9%로 2년 만에 이제 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5월 CPI 같은 경우에 4.7%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는 2.1% 상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물가지수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되는 건데요. 고물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게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중앙은행과 지난주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깜짝 인상할 확률도 있다는 건데 만일 인상하게 되면 증시에 부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매우 느린 속도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주 RBA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BOC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고물가가 모두 우려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미국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준은 지난 3월 회의에서 올해 최종 금리 상단을 5.1%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번에 금리 단행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6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의적 표현인데요. 매파적인 동결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즉 금리 인상 사이클은 멈춘 게 아닌데 추가 인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른바 동결은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파적 동결도 아닌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이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상승 랠리를 연일 펼치고 있고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장에 접어든 20% 상승까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4,300선을 장중에 뚫었거든요. 이 상승세가 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대다수 종목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 상승이 단행이 될 경우에는 증시의 랠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 그리고 2008년도를 살펴보니까 약세장에서 지수가 20% 오른 기술적 상승장 뒤에 다시 하락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FOMC 이후에 강세장이 이어지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봐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 슈퍼위크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들어보셨죠.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FOMC도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유럽, ECB 그리고 BOJ 일본은행도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통화정책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단기 수신금리는 3.5%가 되게 됩니다. 또 16일에 일본은행 BOJ도 금리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현 정책을 그대로 한마디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에다 가지오 BOJ 총재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향후에 긴축 정도의 가늠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니케이 지수의 상승세도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과일 손질 서비스에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서비스일 뿐이지만 온라인 장보기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오프라인만의 섬세함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손님이 구매한 수박을 직원에게 전달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더현대 식품관 과일 코너.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서울과 압구정점 등 일부 점포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무료로 세척하고 손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구매한 과일을 손질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껍질 같은 거 손질하기 힘든데 잘라서 가져갈 수 있어 너무 좋고 편리한 것 같아요. 평일에는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에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고 서비스 신청은 오후 4시면 마무리됩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말에는 오픈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과일을 포장한 통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과일 등 먹거리 구매에 대한 온라인 이용이 늘어가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섬세한 서비스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전체 소매 매출의 막 30-40%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으니까 이커머스가 할 수 없는 하이엔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해야만이. 한편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과일 손질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럭셔리 스포츠 세단 G70이 한층 민첩하고 파워풀한 주행 성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간직한 채 개선된 주행 성능이 눈길을 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시승한 차량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G70. 기존 2.0리터 터보 엔진 모델에 비해 50마력 이상 올랐습니다. 최고 출력은 304마력, 최대 토크는 43kg 폴스미터를 갖췄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올리자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하면 묵직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성능 브렘보 브레이크가 적용돼 고속에서 속도를 줄여도 미끄러짐 없이 제동력이 발휘됩니다. 주행 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면 차간 거리를 비롯해 제한 속도 정보를 클러스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유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이어갔습니다. 외관 전면부에는 기호세 패턴이 각인된 신규 제네시스 엠블럼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카와블루 컬러는 럭셔리 세단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합니다. 현대차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과 나파 가죽 시트 등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을 강화했습니다. 조작 편의성을 높인 기능성 디자인과 고급감을 높이는 디테일을 더해 운전자의 몰입감을 높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LNG선 수주 훈풍 속에서 우리 조선사들이 LNG 운반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NG의 기화율을 낮추는 제액화 설비 개조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LNG선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17일 삼성 기술 로드쇼에서 공개한 새로운 디자인의 LNG 운반선입니다. 통상 4개인 화물창을 3개로 설계해 LNG가 화물창에 닿는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LNG 기화율을 5% 이상 낮췄습니다. 여기에 각 화물창에 들어가는 장비와 부품 수를 줄여 유지 보수비도 낮아졌습니다. HD현대의 선박 서비스 자회사 HD현대 글로벌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LNG 운반선 제액화 설비 개조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000,000가량입니다. 노르웨이 선사 쿨코의 LNG 운반선 5척에 제액화 설비를 탑재해 자연 기화되는 LNG를 제액화시켜 LNG 손실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뜻하는 LNG는 영하 163도 이하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LNG 화물창은 단열 장치로 열 유입을 막지만 완벽히 막을 수 없어 하루에 전체 LNG 화물의 0.15%가 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화되는 LNG는 화물창 내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로 배출되거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 중일 때만 연료로 사용됩니다. 일부만 연료로 사용돼 LNG 화물 손실이 발생하고 배출 시 대기가 오염됩니다. 하지만 제액화 설비를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앞으로 필요한 액화 수소 운반선이나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같이 기체를 액화해서 운송할 수 있는 다양한 운반선 시장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계에선 LNG선 운반 효율화 기술 고도화로 K조선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를 발행합니다. 온 국민이 우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다양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화양연화부터 다이너마이트, 버터까지 방탄소년단의 10년을 담은 기념우표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내일 방탄소년단 기념우표를 발행합니다. 기념우표는 10종으로 구성된 전지 한 장으로 총 150만 장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기념우표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초상이 담긴 기념우표 패킷도 판매합니다. 앞서 우보는 해외 팬들을 위해 최초로 해외 온라인 사전 판매도 나섰습니다. 사전 판매에서는 우표 전지 12만 장, 기념우표 책이 담긴 패킷 15만 장이 발행됐으며 전지 12만 장은 3시간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아미들께서 우표 발행을 원하셨고요. BTS 우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표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에서 방탄소년단 기념우표와 패킷을 살 수 있으며 전지 3만 장과 패킷 5만 장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K-팝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기념우표를 발행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필요 있고 의미 있는 기념우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초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이용자 1,0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8.7%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같은 조사 이후 2년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오늘 오전 영국인 고층 빌딩 등반가 조지 킹 톰프슨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킹 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사흘 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상권, 제주 등에는 오늘 늦은 밤까지, 내일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로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18도, 세종 15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 26도, 서울 27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 1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속초와 강릉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8도, 부산 20도, 제주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수요일과 목요일 내륙에는 소나기가 계속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